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또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실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 수업이 아닌 실기, 여러분들 지난번에부터 이렇게 제가 이론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펜 들고 이렇게 뭐,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제 화면을 요만하게 나오고 하는 그런 이론 수업용으로, 찍었었던 건 진짜 말 그대로 이론 수업이고, 지금은 실기를 위한 이론 수업입니다. 이론이라기보다 약간 실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글링을 만드는 법을 한번 간단하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저글링이라는 거, 지난번에 저글링 만드는 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집에 무조건 있고 또 구하기 너무나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 그리고 파손되더라도 다시 만들기 용이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먼저 제시해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연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부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글링 공을 우리가 다음 차식 걸 보면 알겠지만, 제가 테니스공이나 또는 집에 있는 야구공 또는 그런 크기의 다른 스타일의 공들, 집에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 그러니까 동생이 굉장히 어린, 또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볼풀에다가는 공이 있어요. 볼풀. 조그만 플라스틱 공인데 가볍고 막 던져도 안 아픈, 말 그대로 볼풀이라고 알죠? 이렇게 플라스틱 볼 이용해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볼 막 던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최대 단점은 조금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조금 바람의 영향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볍다는 거. 그 정도의 근데 크기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저글링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도구로 사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싼 건 필요가 없고 그냥 테니스공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테니스공. 근데 테니스공을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깡통에 들어 아주 고급스러운 공들이 있어요. 시합용 이런 거 말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막 쓰는 테니스공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집에 영상을 보고 한번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파손되면 또 만들고 계속 또 만들어서 반드시 수행평가에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필요한 용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필요한 용구. 자, 여기 화면이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필요한 용구를 하나씩 화면을 좀 내리고, 이거는 중간에 끄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내리겠어요. 자, 이러면 제 얼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일단 화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종이 종류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이면지예요. 이거 이면지.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이면지 여러 장. 그 다음에 테이프 2종류가 있는데, 이 테이프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뭘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색깔의 테이프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런 테이프류.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학교에서 쓰고 있는 핸드타월을 갖고 온 건데, 이 핸드타월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핸드타월 대신으로 갖고 온 거, 뭔가 대신으로 핸드타월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면 마스크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마스크, 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마스크들 있죠? 그런 마스크들을 그냥 쓰면 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세탁해서 살짝 빨아서 말린 다음에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크가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하게만 쓴다. 새 마스크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세척해서 재활용을 한다는 개념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대신, 저도 마스크 지금 쓰고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어서 2개라고 가정을 하고선 이거 샌드타월을 갖고 온 거. 이거는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뭐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건 먹는 게 아니라 돌이에요. 돌.
우리 학교에서 구한 돌인데 이게 좀 사실 아스팔트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돌이긴 해요. 제가 원래는 동글동글한 예쁜 조약돌을 하나 찾으려고 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돌들이 사실 주변에 되게 많긴 한데 대부분 깨진 돌들이 많다 보니까 돌의 모양이 길쭉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비록 이게 구에 가까운 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라도 구에 가까운 돌이 있다면 돌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 돌도 이거보다 작아도 돼요. 이거 너무 크다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근데 이거보다 좀 절반 정도 되는 수준.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절반 정도 되는 정도 수준. 자,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무게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 용도밖에 없어요. 근데 돌이 동글동글하면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이걸로 싸겠죠. 싸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거칠면 나중에 종이를 뚫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현재 없으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돌을 하나 준비하는데 돌을 준비할 때 돌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돌이 많은 곳을 가면 찾을 수야 있겠죠. 정말 구에 가까운 돌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돌을 찾을 때도 되도록이면 정다면체에 가까운, 정다면체가 뭔지 알죠? 구는 뭐 다면체라고 볼 수가 없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육면체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주사위 같이. 그냥 조금만 가공하면 금방 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정육면체, 팔면체, 12면체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띌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옆으로 보면 약간 길쭉함을 띠고 있어서 적당하진 않지만 저는 전문가니까 이거 갖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런 것을 준비해서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중요한 건 본인의 손의 크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을 제가 이렇게 쥐었을 때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돌 자체는 좀 작네? 왜 이렇게 작지?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돌. 그게 또 무게감을 주기 위한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클 필요는 없어요. 크면 클수록 굉장히 무겁겠죠. 근데 좀 작은 거는 좀 무게감이 떨어질 테니까 너무 작지 않게 내 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 좀 작다.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이것이 보일 듯 말 듯하죠? 이것도 살짝은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내 돌을 찾기가 힘들어서 요만한 돌을 그나마 준비했는데, 자, 요 정도 사이즈를 주면 사실상 실제 저글링 할 때 쓰는 것보단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저글링 할 때는 이렇게 손에 쏙 들어올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봤던 그런 오재미, 그쵸? 콩주머니는 사실상 작아요. 근데 큰 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게 만든 것 뿐이고, 작은 걸 사용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좀 더 커야 돼요. 여러분들 테니스공 또는 야구공, 이런 것들을 쥐었을 때 그 정도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걸 왜 선택하느냐면,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용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할 거예요. 포장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만큼 부피를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손이 작으면 뭐 조금만 하고, 손이 크면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부피를 늘려가는, 크기를 늘려가는 건 나머지 용구들을 이용하는 거고, 요거는 단순히 무게를 이용하는 거, 무게추로 사용하는 것 뿐이니까 작아도 상관은 없어요. 작으면 작은 만큼 종이를 더 많이 감싸면 되니까. 감싸는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마스크를 한번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스크. 자, 마스크를 하나 또는 두 개를 겹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스크라고 가정을 하면 두 개를 겹치면 대략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두 개. 거기다가 반드시 이걸 놓고 싸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이 돌이 종이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싸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로로 써야겠구나. 종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종이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스크는 좀 재질이 좀 튼튼하거든요. 게다가 두 개로 하면 사실 그 두 개만 갖고도 될 정도의 부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피가 좀 작다.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돌의 크기가 작으면 그 정도 작으면 작을수록 이 마스크를 한 두 장 정도 싸면 적당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면지가 아니라서 뭐 신문지도 상관없어요. 크기도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작아도 되고 커도 되고 색종이라도 되고 어떤 종이라도 상관없는데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A4 용지이기 때문에 A4 용지 사이즈를 준비한 거고, 마스크로 이렇게 포장을 할 때도 마스크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끝부분에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끝에 부분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 부분을
위에서 한번, 위에서 아래로 한번, 반대쪽은 아래에서 위로 한번. 왜 이렇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대충 막국이면 어느 한 부분에 푹 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게가 정확히 이 만들어 놓은 거의 중앙 쪽에 있어야 무게가 정확히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하면 잡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크기는 이만한데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얘가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단순히 던졌는데 빙글빙글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얘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변이 다 비슷한 부피, 비슷한 크기의 두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테이프를 이용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는 그냥 갖고 온 거고,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딱 감싸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감싸 주시고, 이렇게 감싸 주시면 일단 떨어지지 않죠? 그쵸? 만약에 이걸 그냥 이용하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이 아마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바닥에 손상을 주거나 내 몸에 맞으면 아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4 용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A4 용지를 이용할 때는 A4 용지의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똑같이 감싸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돌돌. 말아주면 이것도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그리고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강력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말아서 주변이 비슷한 사이즈가 되게. 그리고 나서 놔두면 풀어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 부분에다가는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이 워낙에 구형태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정육면체가 아니라. 그쵸?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되겠죠. 용지를 조금 이렇게 말아서 부족한 부분 쪽으로 좀 더 말아주는 거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이렇게 말아주게 되면 되는데 똑같은 사이즈로 있는 게 훨씬 낫겠네요. 지금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데도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나가는 의지 한국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다 또 한 번 붙여주시고. 자, 여기까지 마무리됐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자, 지금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큰 사이즈이긴 한데 요게 만약에 좋은 형태의 돌과 그 다음에 고른 두께를 보여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감았다면 아마 훨씬 더 예쁜 자료가 됐을 텐데 지금 자료는 좀 뭔가 뭉치하죠. 물론 공이 동그라면 제가 뭉쳤을 때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집에 이렇게 면 테이프가 있으면 이 면 테이프로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감싸 주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글링이라는 게 손에서 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이게 뭐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또 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두께는 두껍지 않게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감싸 주시면 이 면 테이프 자체가 약간의 탄성계 뭔가 쿠션이 존재하거든요. 그 쿠션 때문에 잡을 때 감촉도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이건 미끌미끌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살짝 감아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저글링 장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외에도 제가 주변에서 만들지 않더라도 요 영상 좀 올리고 할게요. 내 얼굴을 봐야 되니까. 자, 만들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글링을 사용할 때 필요한 그런 공이라든가 이런 거 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저글링을 할 만한 그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발견하면 그걸로 저글링하는 영상을 찍어놓은 게 한두 개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 걸로 살 수 있구나. 제가 저글링 공을 만들어서 이걸로 평가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평가 보고 싶은 저글링용 그 공들은 구입해도 되고 주변의 사물로 이용해도 되고 어떤 걸 이용해도 돼요. 단지 떨어지는 속도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일정한 시간을 경과시키는 예를 들면 티슈라던가
뭐 이런 풍선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누가 봐도 눈속이 많은 그런 장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하다못해 저는 농구공 갖고도 했었어요. 굉장히 큰 거 갖고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양한 용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았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요 영상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개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스로 응용을 해서 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과제의 그 안내사항에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와, 솔방울이다. 솔방울로 뭐 하지? 솔방울. 자, 지금 저글링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좀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저글링을 할 만한 그런 장비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솔방울이 지금 이렇게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크기도 참 다양하죠. 뭐 이런 솔방울도 있고, 자, 이런 솔방울도 있고, 자, 이런 솔방울을 이용해서도 저글링을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지금 솔방울을 제가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 솔방울을 종류도 많고 크기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종류, 많은 종류의 이 솔방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3개만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좀 큼지막한 거 3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저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쵸? 눈이 부셔서 떨어졌어요. 자, 솔방울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갈밭이네? 이번엔 돌.